자, 우리 아침에 교육론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길게 이야기할 시간은 없고 좀 짧게 뭘 공부했고 어떻게 공부할까에 대한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교육론과 문법과 문학은 교과의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식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덩달아서 기출문제를 푸는 방법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태까지 뭘 공부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좀 구하는 방식으로 좀 보도록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도 공부 계획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을 좀 세워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내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1, 2월에 뭘 했냐면 현대국어 문법, 그죠? 맞죠? 현대국어 문법을 했습니다. 8주 동안 했는데 꼼꼼하게 설명한다 했는데 뭐 설명이 잘 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저게 기본이 안 되면 그 다음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현대국어 문법을 이게 한 뭐 2달 해봐야 8주잖아요, 그죠? 8주 동안 이렇게 쭉 다 보는 게 8주 해봐야 3, 8, 24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왜? 시간을 진다면 이 날짜로 하면 하루 꼬박 세워서 하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왜? 그죠? 그 정도로 다 보는 게 맞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어쨌든 빡시게 열심히 설명은 한다고 했습니다. 도움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도움됐을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 3, 4월 3, 4월은 중세를 어려워하니까 여러분들, 그죠? 중세 기초라고 내가 적지만 사실 난 저 중세 기초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많이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세를 심화까지 볼 생각이 없는 사람은 기초만 반복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었고, 그거 보면서 기출문제를 못 푼다면 말도 안 된다. 충분히 기출문제 풀 수 있다. 그죠? 그 시험에 대한 대비도 충분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중세 기초를 아마 그때는 예전보다 좀 더 시간을 많이 들였던 기억이 나요. 공을 좀 더 많이 들여서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역시 현대문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죠? 예. 그 다음에 5, 6월에는 중세 심화를 했고요. 심화를 했고 좀 교재가 양식이 좀 달랐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기초와 중시 심화는 양식이 좀 다른 형태에서 진도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예문 파악도 좀 해야 되고 해서 좀 앞부분은 거의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문자와 관련된 부분은 기초와 겹치는 부분이 많잖아요. 왜? 그죠? 근데 이제 어문 형태 이렇게 하면서 같은 내용을 좀 다르게 자꾸 설명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이때도 예전에 비하면 한 주 더 했습니다. 이걸 한 주 더 했습니다. 예전에는 작년 기록을 보니까 5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5주 했었는데 올해 6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더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현대국어 문법에서 중세까지 문제풀이 쭉 한번 봤잖아요. 그죠?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푸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죠? 그렇게 봤습니다. 자, 이거 할 때 여러분들은 우리가 1월부터 해서 쭉 그룹 스터디 할 때부터, 그죠? 여러분들은 따로 또 그룹 스터디 통해서 따로 왔잖아요. 왜? 그죠? 처음에 했던 교재가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그죠? 이걸 가지고 2달 했었고, 그 다음에 6월까지는 뭐 했냐면 한문총을 했다, 그죠? 그걸 2번으로 봤죠? 예, 2번 봤습니다. 이거 2번 봤고, 이거 1번 봤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인강 듣는 분들은 또 따로 또 공부해야 되는 문제지만, 그죠? 직강 오는 분들은 이걸 하고 이걸 했으니까 적어도 이제 거의 많이 겹치잖아요. 왜? 그죠? 대부분 다 겹치고 학교 문법의 입장에서 봤으니까, 그죠? 겹치고 해서 반복적으로 보면서 아마 2번 정도 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 만난 친구들한테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문을 공부를 했다 하니 예문을 두고 시험을 한번 칠까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내가 사실 지난주도 그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 믿고 그냥 안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게 나쁜 습관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믿지를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 뭔가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전에는 보니까 이거 할 때 지금도 올랐는데 이렇게 문제풀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할 때 하기 전에 내가 예전에는 뭘 했냐면 그 해에 새로 나온 책 예문 가지고 예문 설명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책 제목은 기억 안 나나 몇 건을 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자료들이 남아있긴 하던데 어쨌든 안 하고 이제 요걸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지금 7월부터다, 그죠? 7, 8월은 내가 볼 때 뭐 여러분들 생각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보면 또 뭐 할지 모르겠다. 딴 것도 하려는가? 한 번 더. 예. 제일 좋다니까요. 공부는 반복이라고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진짜 공부는 반복이에요. 새로운 걸 한다 해서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새로운 걸 봐야 될 정도로 새로운 책에서 새로운 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 책을 무지 잘 썼거나 기존의 책을 무지 성의 없었단 말이 되거든요. 그러지 않을까? 그래 되니까 책을 쓴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쓰기 때문에 자기 이름 걸고 쓴단 말이야. 그래서 잘 쓴다고 부르셨어요. 그럴 때는 반복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얘는 이제 뭐 더 반복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는 기출문제야, 그죠? 기출문제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론처럼 이제 나머지는 모의고사 보는 걸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출에 대한 것은요, 내가 문법은 사실 내 작년까지 이 책, 여기가 만약 226쪽이면 226쪽부터 끝까지 전부 다 봤습니다. 객관식도 전부 다 봤습니다. 맞죠? 안 그러나? 문법은 전부 다 봤습니다. 옛날 거부터 해서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느낀 건데 끝쪽에 가면 내가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올해 내가 머리를 좀 쓰고 싶은 게 조금 필요 없는 거 좀 버리고 옛날 논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좀 필요 없는 거 좀 버리고 그렇게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너무 허덕이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건데 옛날 거부터 다 볼 거거든요. 다 보면 문법을 보면 어떤 재미있는 게 있냐면 이게 어떤 문제 유형이 그 시절에 유행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유행이나 어떤 내용이 그 시절에 유행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세월 지나면서 옛날에 시험 자주 나왔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나오지 않는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죠? 중요도가 좀 달라진 듯한 느낌이 좀 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교과교육론 할 때는 우리 흔히 객관식이라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죠? 안 보거든요. 풀이 안 합니다. 예전에 안 했던 적이 알고 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양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문법은 오히려 객관식이 어려워요. 문법을 어렵게 느낀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문법을 어렵다? 문법을 왜 이렇게 공부 많이 해야 돼? 라고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그 이벤트가 바로 객관식 때였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실제 기출문제 보면 객관식 이전 거하고 객관식 이후 걸 비교해 보면 문법이 객관식 들어가면서 갑자기 조잡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문법이 어렵게 느껴지면서 문법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인식되었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답형 처음 들어갔을 때 문법 무지 쉬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깨달았죠. 객관식 때 문법이 쓸데없이 어렵게 냈구나. 서답형 딱 들어가니까 너무 쉬워요, 처음에. 이거 하면서 문법을 그렇게 어렵게 해야 돼?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한때 잠깐
문법은 내려놔야 돼. 했는데 갑자기 뭐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들어가면서 문법을 무지 증명하듯이 어렵게 낸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도대체 답이 뭐야? 라고 이야기 되면서 갑자기 문법을 또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되다가 지금부터 한 3년 전부터는 문법이 무지 쉬워졌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솔직히 그렇잖아? 쉬워졌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쉬워졌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바뀌게 되었죠. 근데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어느 날 갑자기 예전에 문법이 쉽다가 갑자기 푹 어려워졌던 때가 있잖아요. 왜 그죠? 그때를 추억하는 거야. 그때를 기억하기 때문에 문법을 쉽게 그냥 볼 수 없는, 그러다가 한번 당하지 않을까 하는 아슬한 어떤 두려움이 있으니까 손을 놓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오전에 이야기했던 식으로 한다면 문법을 그렇게 깊이 있게 해야 돼?는 잘 모르겠어요. 시간 대비, 그죠? 내가 들이는 노력 대비 그 정도 해서 문법을 해야 될 정도로 양이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예전에 그 이야기 했던가? 한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예전에 교육론하고 문법을 몇 시간이 끝냈냐면 일주일에 3시간으로 끝냈어요. 예전에, 지금부터 말고 예전에 언제부터냐면 객관식 이전에 서술형 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교육론과 문법 합쳐서 3시간이 끝냈어요. 일주일에 3시간. 나는 3시간 넘기지도 않았어요. 딱 50분 하면 끝. 3, 5, 15, 일주일에 150분 하고 끝냈어요. 8주. 근데 그러면 3 곱하기 8, 24시간이잖아. 두 달 해봐야 24시간이라고. 그 중에 5주는 교육론, 3주는 문법이었어요. 그 3, 5, 15, 15시간은 교육론이고 9시간이 문법이었어요. 웃기죠? 놀랍게도 그 당시에는 문법을 나는 9시간 만에 다 끝냈어요. 그리고 1, 2월에 한 번 하고 3, 4월에 반복하고 5, 6월에 반복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용을 조금씩 바꿔주고 조금 더 심화되고 그렇게 하니까 1, 2월에 했다가 3, 4월에 반복이 심화, 5, 6월에 또 반복이 심화. 미안하지만 3시간 만에 다 끝냈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 7, 8월 정도 오면 뭐 하냐면 기출문제 겸 문제풀이 하면서 내 기억이 맞다면 시험에 넣을 만한 것, 뭐 50제, 60제 이렇게, 자 이제 내가 한번 읊어볼 테니까 잘 적어보세요 해놓고 있잖아요. 시험에 넣을 만한 걸 막 불러줘요 이렇게. 그럼 자기들이 적으면 한 5, 60개 된대. 그럼 미안하지만 시험 다 커서 또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래도 문법에 대해서 내가 아마 죽자사자 문법을 해야지 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시절에는 없었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3시간 만에 끝내지? 끝내진다니까요. 그랬는데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 그죠? 그렇게 양이 많아졌고 할 이야기도 많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세월이 가면서 그렇게 양이 많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은 서술 객관식 이전의 걸 열심히 나갈 생각이거든요. 이 무렵 걸 보면 그렇게 간단한 것들이 많고 예측되는 바입니다. 전부 다 내용이.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느끼시지는 않았어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가끔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됐고 이 정도네, 맞죠? 이 정도네.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직강 온 친구들은 지금 뭘 하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8 끝나면 4번 보는 거야. 맞죠? 4번 반복이죠? 그럼 여기 있죠? 5번, 6번, 7번. 맞잖아? 7번 반복하는 거야. 문법을. 그러고 나서 기출문제. 이걸 안 봤으니까 6번 반복하고 기출문제 보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 여러분들 연습하고 복습하고 열심히 했다면 더 많이 봤겠죠. 이 정도도 부족한가? 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만약에 혹시나 내수 만들면서
그 인강으로 OT나 이런 거 한다고 시고 있잖아요, 그죠? 구경해볼까라고 생각해서 들어온 사람은 아마 깜짝 놀랄 수도 있을걸? 근데 미안하지만 깜짝 놀란 게 아니고요. 깜짝 놀란 당신이 공부를 안 한 것이지 무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공부 무지 많이 한 겁니다, 사실은. 또 앞으로도 무지 공부를 많이 할 거고.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누가 이렇게 어디 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할 거야? 그런 생각 안 드나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 드는데 무지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풀이할 때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문학도 여러분들 객관식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딴 내용도 너무 많아 죽겠는데 그거 언제 쳐다보고 있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는 하죠.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사람은 자기 능력이 한계를 넘어섰다 생각되는 사람은 문학도 객관식을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하는데 대부분 사람에게는 보지 말라고 하죠. 시간 대비 건질 게 별로 없다. 차라리 그 시간에 작품을 하나 더 읽거나 하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법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주의사항은요. 항상 이쯤 오면 또 새로운 책들이 나온다든지 팔랑팔랑 기 같아가지고 누가 뭐뭐 카드라라고 하면서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임고 공부하는 사람은 이 팔랑기가 되면 안 돼요. 남의 말을 많이 들으면 안 돼. 자기가 이렇게 주위를 살피면서 공부를 해야지. 그죠? 그래 돼가지고 저것도 봐야 돼, 뭐도 봐야 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어보세요. 자기가 보는 것이 최선이야, 사실은. 아시겠죠? 그 이상 새로운 게 나온다면 나의 응용 능력이 없을 뿐이지, 실제 몰라서 못 푸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문법이 그런 건 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문제 유형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문제 유형이 좀 달라졌고, 이젠 수능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문제나, 그죠? 이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EBS에서 나오는 거나, 안 그러면 수능 문법과 관련된 교재 같은 거 있잖아요. 문제를 모아놓은 그런, 이런 거 보면, 근래의 문제 유형이라 해서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도 문제 유형이 좀 달라졌잖아. 왜 달라졌어요? 언어와 매체가 선택으로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되면서 문제 유형이 좀 달라졌다고. 그렇게 해서 따로 넣어놓기도 합니다. 기존의 거와 다르기 때문에. 뭔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예문 제시형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제 예문 속에서 이제 맥락을 찾아서 답을 쓰게끔 하는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기출 문제로만 한계가 있잖아요. 왜, 그죠?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대비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도 역시 모의고사 때 그런 문제 내지 않겠나? 맞잖아요. 시대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자료 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렇다고요. 문제 유형이 조금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런 거는 좀 달라진다는 것을 아는 것은 도움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하고요. 또 한 가지. 여태까지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문법 기초가 안 돼 있고 문법을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시간 대비 그래도 성적을 올리기 쉬운 게 문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아침에 오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공부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문법 시간을 줄여야 됐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자기가 되는 사람이 나는 그 정도라도 해서 합격권에 이르러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문법을 줄여야 되죠. 난 그게 공부의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어차피 교육론도 안 되고 문학도 안 된다 하는 사람은 내년을 위해서라도 문법을 좀 잡아두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죠? 그럴 때는 비중을 전자에 해당되는 사람만큼 이렇게 팍 줄여서는 안 돼요.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문법도 공부해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뿐이죠. 이게 문법은 약간 사람에 따라서 잘하고 못하는 정도가 좀 차이 나는데요. 요즘도 그런지는 잘 못 봤는데 내 예전에 가르치는 친한 애들 보니까 거의 어떤 친구들은 문법 박사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 박사예요. 문만 넣어도 줄줄줄 튀어나올 정도로 심지어 내한테까지 와서 그런 이야기 합시다. 저요 대학원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어문론 전공해야 되겠다고.
또는 형태는 전공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 그 전공해 되겠다고. 너무 재밌다고. 그리고 자기가 너 무슨 책 있는지 사진 찍어봐 하거든요. 보니까 흔히 우리 뭐 개론서 말고도 있잖아요. 강론서가 집에 계속 쌓여가는 거야, 문법. 해보니까 자꾸 재미가 있는 거야. 또 궁금하고 하니까 이 책 사고 저 책 사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문법 책만 늘어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자기 대학원 가야 되겠다고. 가서 더 공부해야 되겠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렸어요. 학교 못한다 너 그러면. 다른 영역 때문에 학교 못한다. 문법 공부하지 마라 이제. 그리고 대학원 가서 문법 공부하면 지금 네가 상상한 거하고 완전 다르다. 대학원 공부는 그렇게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으니까 문법이 보고 내가 재밌다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썩은 학문이다 이제. 낡은 학문이다. 그거 공부하지 마라 그런 거. 그래서 문법 내려놓으라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뭐 출판사에 있는데 출판사에서 교과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문법과 관련된 그걸 교수가 써서 보내주잖아요. 왜? 자기가 학교 문법이 다 고쳐주는 거예요. 다시 다 고쳐주고 그러다 또 참 애매하면 또 전화 와요. 이거요.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하면서 또 전화 와요. 그거 뭐가 맞을걸? 어디 책에 거의 돼 있을걸? 하면서 이제 가르치면 또 자기가 뒤져가지고 찾아가지고 또 다시 교정해가 또 교수님만 준대요. 그렇게 문법은 도사급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만큼 푹 빠져 사는 사람이 있다고. 공부해보면 재미가 있거든. 자기한테 맞아. 정직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학은 그러지 않아요. 해도 끝이 없는데 문법은 나름 정직하기 때문에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그거죠. 좀 처음 공부할 때 좀 꼼꼼하게 있잖아요. 그죠? 개념을 좀 세워서 개념이라도 정확하게 좀 이렇게 밝혀가면서 보면 문법도 재미도 있고 처음에 좀 어렵게 느껴도 볼수록 재미가 있다. 단지 문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학교 문법의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문법은 어렵다 쉽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 봐라. 문학도 마찬가지. 쉬운 책이 안 좋은 책이 아니고요. 쉬운 책이 좋은 책일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문법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맘때 오면. 중세국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책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그런 이야기 하죠. 누군가가 만약 표준 중세국어 문법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그냥 보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중세국어 연습이라도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면 그것도 지금 보지 마세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별로 의미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본다면. 미안하지만 난 지금은 안 봐도 될 거라 생각해요. 그 정도로 기초가 없으면 어차피 불합격할 거라서. 그러지 않을까? 아니 7월인데 지금 그 정도로 기초가 없는데 이거 봐야 돼요 저거 봐야 돼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차피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 않을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면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본인이 봤던 거냐 보는 게 어떤 책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걸 반복해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자기가 이해한 만큼만 공부하고 풀면 됩니다. 문법은 배점상 많이 놓으면 8점, 적게 놓으면 6점입니다. 맞죠? 6점 아니면 8점이잖아요. 왜 그죠? 한 문제에 맞춘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쉽잖아요. 왜 그죠? 가끔 이제 우리는 무의식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80점 만점이라 생각하면 내가 80점 맞지 않을까? 80점을 늘 기준으로 삼는데 내가 전에 그 이야기 했죠? 기준을 80점에 두지 말고 65점에 두라고 차라리. 65점 맞아도 합격하잖아요. 왜?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준을 80점에 두면 내가 조금이라도 모르고 헤매는 게 있으면 어떤 생각에 내가 책을 안 팔면 학교 못해.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맞죠? 근데 내가 기준을 65점에 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거는 많아봐야 100점, 4점인데 저 중에서 내가 하나 정도 맞출 수 있으니까 2점.
마이너스 2점이구나.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죠? 약간은 이제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쉽게.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 자, 기출문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리 보기나 다시 보기가 있는데, 풀이할 때 있잖아요. 왜, 그죠? 그걸 되도록이면 오전에 와서 좀 풀어보기 바라고요. 그죠? 이것도 역시 내가 카페에 올릴 테니까 확인해서 답을 좀 달아주면 좋겠고, 뭐 안 달아도 어쩔 수 없고, 누군가가 답을 달지 않으면 본인 답하고 맞춰볼 수 없으니까 본인만 답답하겠지. 그러지 않을까? 예. 내가 만약에 내가 본인이 생각할 때 뭐까지 그 옆에서 하면 맞춰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있잖아요. 그죠? 맨날 보는 게 옆에 사람이 있고 맞잖아요. 내가 모르는 누군가의 답도 궁금할 테니까 그때는 그걸 대비해서 좀 시간을 좀 들여서 올려놓고 평가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관심 있고 마음 있는 사람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질문 있나요? 질문 없죠? 예. 그러면 내가 오늘 목표로 삼고 있는 거는 예전에 객관식 이전까지는 어쨌든 끝내보자 하거든. 끝내질 줄은 모르겠으나 시간이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지나가 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교육론은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교육론은 오전에 내가 강의할 때 뭐라 했어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무지 중요하다고.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 근데 문법은 그렇지 않아요. 문법은 1-1은 2가 딱 넣을 정도로 있잖아요. 그죠? 좀 명쾌하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예를 들어서 탐구 문제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탐구하는 과정이 좀 어렵게 느껴진 적이 있긴 있었으나 그것을 제외하고 과거에 넣은 문제들은 굉장히 명료하고 심지어는 외웠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는 정도밖에 수준이 안 돼요. 그만큼 단순하단 말이야. 그죠? 이런 문제를 두고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막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있을 시간이 이제 여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 서술형은 거의 내가 구술을 하듯이 빨리빨리 지나가도 여러분들 이해할 정도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빨리 지나가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원래 저거는 저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면 되겠다. 그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들어가면 달라요. 이야기거리가 은근 많거든요. 그때는 속도가 무지 안 나갑니다. 한 페이지 하면 1시간 지나고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몇 쪽 안 지나갔는데 하루가 끝나요, 그냥. 그만큼 공부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꿈틀게 또 지나갈 거야. 지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서답형 때는 어떤 때는 서답형이 막 몇 개가 있잖아요. 그죠? 몇 년치가 바로 막 1시간에 쑥쑥 지나갈 정도로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또 어떤 때는 서답형도 좀 복잡하고 어렵게 나왔던 적이 있을 때는요. 정말 무지 진도가 또 잘 안 나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진도에 맞게끔 문제의 난이도에 맞게끔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진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오늘 이것만 보고 뭐 자세히 설명도 안 하고 씩씩 지나가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네,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앞부분은 거듭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 정도 충분한 배경 지식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 생각하니까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목자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법은 1편하고 같이 1편에 있는데 중간쯤부터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현대국어 문법 서술형 문제가 먼저 나오고요. 이 파트가 총 6개 파트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현대국어 문법 서술형 문제가 있고 아마 오늘 열심히 나가서 이건 끝내보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나가볼 생각입니다. 그럼 두 번째가 현대국어 문법 객관식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럼 세 번째 파트가 중세국어 문법 서술형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 번째가 중세국어 문법
객관식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문법 2차 문제가 있는데 이 시간을 봐가면서 할까 말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 서답형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뭐 이거는 좀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꼼꼼하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현대국 문법의 파트 1의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앞에 언어와 국어가 나오잖아요. 왜, 그죠? 언어와 국어. 여러분들 그거 학교 문법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에 언어와 국어가 먼저 나와요. 그죠?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언어의 기호적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다루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언어의 형식과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걸 바탕으로 해서 언어의 자의성, 그러니까 사회성, 역사성, 그러니까 분절성, 그죠? 그러니까 창조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일반적으로 다룹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언어와 사고, 언어와 문화,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일반적으로 다루고요. 그 다음에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국어에 대해서 다루죠. 언어와 국어니까 국어에 대해서 다루는데 국어의 일반적인 역사에 대한, 국어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죠?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크게 보면 언어 중에 하나 맞잖아요. 그죠? 일반 언어의 한 파트가 바로 국어잖아요. 왜? 그죠? 그 국어의 특징, 다른 언어와 구별되는 국어의 특징이 뭔지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국어라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했죠? 예. 근데 우리가 학교 문법을 다룬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내가 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죠? 하지 않은 이유는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정도면 볼 수 있을 정도로 이해력이 있으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지 않는 이유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여기 앞부분에 보면 예전엔 서술형 문제는 시험 문제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다시 반복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거의 많은 내용들은 내가 예전에 이론 강의할 때 얼추 다 설명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못 느꼈겠지만 다 설명을 했거든요. 그때 그 정도 지식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어문론이라 하는 단어, 그죠? 그 다음에, 어문, 그 다음에 형태론이라는 단어, 그 문장론 또는 동사론, 그죠? 학교 문법의 개념에서는 문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의미, 활용, 국어 규범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보면 이 중에 특별히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2015에 보다도 더 강조된 게 있었는데, 그거는 문법 요소에서 비동, 인용 그거 빼고, 은근 여러분들 국어 규범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022에서. 그 여태까지는 국어 규범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안 나왔어요. 이거 기출문제 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국어 규범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식에 가면 국어 규범과 관련된 문제를 보면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은근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뒤로 이제 서답형 때는 국어 규범이 시험이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근데 2022는 오히려 이 국어 규범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교육과정상에서.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다시 논다 하더라도 기출문제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아요. 기출문제에서 국어 규범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에 그 부분이 나오면 해당되는 부분을 다른 책을 찾아서 꼭 찾아보기, 공부하기 바랍니다. 이해했죠? 예. 22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지나간다 했습니다. 자, 이거 2004학년도 06번 문제, 언어와 국어와 관련된 파트입니다. 자, 가를 한번 보세요. 영수가 순이를 사랑했다. 순이를 영수가 사랑했다. 뭐가 달라진 거예요? 어순이 달라졌죠. 어순이라 하세요, 그냥. 어순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순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문장의 의미는 비슷하죠, 그죠? 같다가 이거 비슷하잖아. 왜? 강조점이 달라지니까. 그럼 영어는 어때요? Tom loved Mary하고
그러니까 many loved 다음하고 어때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잖아. 밑에 다르다는 표시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떠올려 보시고요. 두 번째, 영수가 순이에게 편지를 썼다. 순이에게 영수가 편지를 썼다. 편지를 영수가 순이에게 썼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어순이 달라졌잖아요. 왜? 어순이 달라지니까 문장의 의미도 거의 같아졌다. 맞죠? 거의 같고 약간 의미 차이는 있잖아요. 감정점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죠? 그거 빼고는 거의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영어는 어때요? 다르거나 아예 비문이 되어버리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말은 어순이 어떤 거야?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맞죠? 어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되죠. 근데 영어는 어때요? 굉장히 어순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6-1에 가보면요. 가에서 보듯이 국어 문장은 영어 문장에 비해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다. 이러한 현상이 가능한 이유를 국어의 첨가어 또는 교착어적 특성으로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말은 어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착어 첨가라 했으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조사와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조사와 의미에 의해서 의미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 되죠. 그게 바로 교착어와 첨가적인 성격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예시 답안을 보면요. 답안 1을 볼까? 자, 첨가적 특성은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와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하여 문장 속에서 문법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시 답안 2를 보면 문장 속에서의 문법적 역할이나 관계를 나타낸다. 뭐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 또는 어감 뒤에 조사나 의미가 붙었어.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조사, 의미가 키워드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예. 반면에 이제 영어는 그러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2로 가보겠습니다. 나의 밑줄 친 부분을 조사로 볼 경우 이다. 맞죠? 이다를 조사로 볼 경우 조사의 갈래를 쓰고 그 갈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하라. 이 됐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다에 대한 조사의 갈래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내가 질문을 드린 게 그거잖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조사의 갈래는 뭐가 있어요? 조사에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로 나뉩니다. 그게 조사의 갈래죠. 맞잖아요. 그러면 서술격 조사는 어디에 속해요? 여러분들 말하는 격조사죠. 그럼 답을 뭐라 쓸 거예요? 여러분들 답이 뭔지를 내가 묻고 있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우습게 답하는지 내가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발문이 분명히 조사의 갈래라고 썼잖아요.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 조사의 갈래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아닙니까? 근데 왜 서술격 조사라고 답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발문을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의 답이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고 있는 조사의 갈래는 분명히 그 세 가지라고요. 난 답을 모르니까 고민해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사의 갈래를 쓰고요. 그 갈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하라. 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답안 1을 쭉 읽어보면요. 격조사는 선행체언이 문장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격조사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다도 선행체언에 결합하여 서술어로서의 자격을 갖도록 한다. 어때요? 그럼 이 설명은 격조사로서의 설명입니까? 아니면 서술격조사로서의 설명이에요? 격조사를 먼저 설명하고 격조사 중에서 서술하는 기능을 갖는 서술격조사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만약에 이게 격조사라고 보지 않고 그냥 서술격조사요 이렇게 이야기해버린다면 어떻게 답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체언에 붙어서 이다는 체언에 붙어서 체언을 뭘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서술어로서의 기능을 갖게 해버린다고.
이렇게 설명해야 정상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격조사라고 답했을 때와 서술격조사라고 답했을 때의 이유, 근거는 달라져야 정상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답안지도 얼추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다른 격조사와 기능이 같은데 다만 이단은 활용을 한다는 점에서 서술어와 성격이 같다. 따라서 이단을 서술격조사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설명 방식이 다르진 않잖아요. 왜? 그죠?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내가 하는 말은 쉽게 서술격조사요 이렇게 답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갈래할 때 서술격조사에 준하는 또 다른 갈래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할 말이 없어지죠? 네, 그렇게 고민해 보라고. 그럼 6-3 다에 대하여 보기와 같이 주장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들에게 지도해야 할 내용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는 같은 경우 다 이런 뭐라고 봅니까? 주어가 되어 있는 건 맞잖아요. 왜? 그죠? 는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사이지만 무슨 자리에 있어요?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맞죠?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어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주격조사는 아니다. 맞잖아요. 주어 자리는 있지만 주격조사는 아니잖아요. 왜? 맞죠? 그 다음에 물이 얼음이 된다 할 때 얼음이는. 근데 밑에 보기에 보니 뭐라 되어 있냐면 주어 무리의 이와 형태가 같으므로 밑줄 친 이는 주격조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맞죠? 만약에 뒤에 놓는 얼음 이가 주어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되다가 불완전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말 알겠죠? 결국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풀이는 뭘 가지고 풀어야 됩니까? 스스로의 자릿수로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문법에서는 잘 다루고 있지 않지만 문형으로 다루는 게 사실 제일 편하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이래서 주었다라고 하는 스스로가 있다 칩시다. 주었다는 어떤 문형 구조를 갖는 게 일반적이에요? 주어, 부사어, 목적어의 문형 구조를 갖는다. 그죠? 주었다는 몇 자리 스스로입니까? 세 자리 스스로다. 그럼 무엇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까? 주어와 목적어와 필수적 부사를 필요로 한다. 부사가 아니고 필수적 부사를 필요로 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시 세 자리 스스로 한 거 알 수 있죠. 맞죠? 근데 아까 앞에서 봤지만 영수는 할 때 이거는 뭡니까? 주어 자리 존재하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주격조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그러면 주격조사가 되지는 못할까? 아니, 좀 전에 주어 자리에 존재하지만 주격조사는 안 된다고 해야 되잖아요. 맞죠? 아니야. 그렇지만 주격조사에 있으면 주어는 아니야. 주격조사는 아니야. 라고 답해야 되잖아요. 왜? 그죠?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되죠. 보조사는 격조사를 대신할 수가 있다. 맞잖아요. 보조사는 격조사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했습니까? 그렇게 답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답안 1 한번 볼까? 자, 주어 자리에 주격조사 이가 대신 보조사 은는이 대신 쓰일 수 있으나 은는은 주격조사를 할 수 없다. 은는은 주어 자리 위에 선물은처럼 목적어 자리에도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격조사, 다른 격조사를 대신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때문에 보조사는 선행체언에 특정한 뜻을 더해주는 조사로 은는은 문장 성분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주제, 대조와 같은 특별한 뜻을 더해준다. 이해됐습니까? 예, 이렇게 답을 한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되다는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 되고요. 되다 아니다는 두 자릿수 수로잖아요. 왜? 그죠? 맞잖아요. 두 자릿수 수로인데 이 자체가 불완전 용언이기 때문에 주어와 주어 이외의 또 다른 성분을 필요로 한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또 다른 성분이 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가로 되어 있을 뿐이지 이가는 뭐란 거야? 보호로 인정하는 거예요. 보호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가로 쓰였던 이 보호가 없다면
주어만으로 문장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했습니까? 그렇게 답하면 되겠죠. 자, 이에 대한 예시 답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안 1을 보니까 스스로 되다는 불완전 동사로 주어 이외에는 보충하는 말, 즉 보호가 필요하다. 주격조사와 형태는 같으나 불완전용은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성분에 결합된 이가는 부격조사로 봐야 한다. 아시겠죠? 이 비슷하게 답을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2004학년도 문제인데 은근 생각보다 답 쓰기는 어렵죠? 답 쓰기는 어렵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왜 어려우냐면 요즘에 이런 문제를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이유가 한 가지 있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라서. 그럴 때 내가 이야기했지 않을까? 어떻게 접근하면 된다고? 서술어 자리수나 문형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오히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006학년도 9번 문제인데 여러분들 표준 뭡니까? 우말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면 앞쪽에 국어의 특징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중세 국어 문법은 앞쪽에 봐도 그와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찾아보면 되고요. 자, 국어의 특질을 이해한다라는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보기에 제시한 내용 중 수정 보완해야 할 항목 4개를 찾아 바르게 고치고 그 이유를 구체적인 예를 통해 들어 설명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 간단한데 문제 되는 것만 보겠습니다. 국어는 모음조화 현상이 절실히 적용된다. 아니, 그죠? 요즘에는 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이야기 했잖아. 왜? 예전에는 총깡 이렇게 외웠다고. 거꾸로 말해서 깡총 이랬다고. 맞죠? 산토끼를 끼토끼 이렇게 외웠도 끼토산 약끼토로디어 냐녀가 총깡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 그 말은 내가 어릴 때는 분명히 깡총 이렇게 돼 있었다고. 근데 지금 표준말은 뭐 해야 돼요? 깡충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 예를 통해서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가보면 국어는 조사가 매우 발달하였으며 조사는 항상 문법적인 자격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죠? 아니요. 맞죠? 항상이란 말 때문에 틀렸잖아요. 왜? 그죠? 오히려 보조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의미를 더할 뿐이지 문법적 자격을 부여하지는 않잖아요. 왜? 그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국어는 문장 성분 간의 자리 옮김에 제약이 없다. 어떻습니까? 예외도 있습니다. 그죠? 특히 수식어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부사나 관행어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항상 체언 앞이거나 용언 앞에 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잖아요. 왜? 그죠?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국어는 주어를 갖추어야 문장으로 성립한다. 아니다. 그죠? 주어가 없다 하더라도, 물론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주어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법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자기가 말해놓고 주어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긴 합니다만은, 말하는 나는 나잖아. 왜?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 주어가 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어를 설정할 수 없거나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고 맥락적으로 읽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어는 생략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용 간단하죠. 그죠? 자, 의문론으로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거의 50분이 다 됐거든? 들어가기 전에 끝냈다 갈까? 예,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내용이 좀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그래도 된다라고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더 기대될 것 같습니다. 의문론이니까. 그죠? 좀 쉬겠습니다.